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태국은 1년에 외국인 여행자가 약 3,979만 명, 한국인은 약 188만 명, 2019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방문할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임에 틀림없는데요.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고 위험한 요소도 많아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의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11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태국에 가시게 되면 태국 사람들의 집단 폭행, 이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친절하고 외국인들한테도 웃어주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특히 태국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은 목소리만 높이지 실제로 폭력 행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즉 고성을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착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여행을 할 때 외국에서 보통은 외국인이 곤경에 빠지게 되고 현지인과 시비가 붙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앞뒤 사정을 듣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보호도 해주고 이런 게 보통인데 태국은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그 외국인을 때리고 지나가던 사람까지 합세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1대1로 문제가 생겼는데 17대1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방콕의 해피하우스라는 곳에서 한국 여자 여행객 3분이 직원들한테 약 20명한테 두들겨 맞은 사건이 있거든요. 막 피도 나고 그랬는데 대사관에 연락을 했어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데 당사자분들이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 절차가 약 2개월이 걸리고 그나마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송크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방수 카메라를 가지고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반 카메라 가지고 갔다가 촬영을 하다가 현지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뿌리니까 이제 카메라가 졌잖아요. 그래서 내 카메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싹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사례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국에 여행하실 때는 절대로 현지인들과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인드로 넘어가시고 특히 큰 소리를 절대 내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자 버스 이용하실 때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태국에서 저렴한 여행자 버스를 이용하실 때 차 안에서 나는 분명히 귀중품을 이렇게 안고 잤는데 다음 숙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00짜리 5장 중에서 3장이 없어졌다. 신용카드가 3장이었는데 1장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나는 잠기가 밝은데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일행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다 이렇게 털렸다고 하고 그 버스 안에 많은 승객들이 내 가방을 뒤지는 동안에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버스 안에 수면가스 같은 것을 살포해서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훔쳐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몇 년 전에는 태국 정부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도난 사고 사례를 적발해서 잡은 적이 있는데 이때 버스 짐칸에 한 명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뒤져서 귀중품을 훔쳐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짐칸뿐만이 아니라 내가 버스 안에서 꼭 안고 가지고 있는 귀중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훔쳐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 태국에서는 반드시 공영 버스, 터미널에서 현지인들이 같이 타는 버스 이런 걸 타시던지 저가항공을 이용하시던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저가 버스라든지 내가 숙소에서 예약해서 내 숙소 앞까지 픽업을 오고 이런 버스들은 가급적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태국을 여행하실 때는 정치 이야기나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은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왕과 왕비, 공주, 군부, 총리 등등 굉장히 많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파벌을 이루고 있고요. 시민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을 나눠서 충돌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대화를 할 때는 정치 상황,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태국에 있는 왕실 모독죄에 걸리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포 후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태국 여행할 때 드론을 가져가시는 분들인데요. 태국에서 사실상 드론 비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법이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태국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꼭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할 때 100만 바트 이하의 피해액이 커버되는 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며칠 여행 간다고 거기에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내면서 보험을 들기가 좀 어렵죠. 또 외국인이 태국 현지의 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도 힘들고요. 만약에 드론을 등록하지 않고 몰래 비행했다 걸렸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니까 태국에서 드론 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사고를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태국에서 외국인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대부분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로 이어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여행객들도 빠이같이 조금 조용한 시골마을 이런 데서 오토바이를 배워서 처음 타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특성상 운전이 매우 험하고 음주단속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헬멧 착용하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스쿠터를 타시게 되면은 여행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편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태국에 나가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연습을 하시고 배운 다음에 태국에서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태국에서 나이트라이프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태국에 제가 작년 11월에 가보고 굉장히 놀란 게 호텔 로비에서도 직업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갔는데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조심스러운 그런 광경이었고요. CIA의 월드 팩트북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보면 태국은 성인의 약 1.1%가 에이즈 복균자로 전 세계 40위, 동남아시아에서는 1위의 에이즈 복균율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 100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는 거죠.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태국에서 나이트라이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태국에서 나이트라이프가 활성화된 지역들은 폭력 조직이라든지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폭력 행위에 노출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곳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호기심 삼아 지나가신다 그래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현지인들하고 시비에 붙지 않도록 현지 문화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 조심해야 될 7번째로는 전자담배에 관련된 것인데요. 태국은 의외로 전자담배가 금지된 나라예요. 모르고 내가 항상 피던 전자담배라고 가지고 가셨는데 태국에서는 체포가 될 수가 있어요. 최고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게 되면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연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 친해진 태국인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다 몰래 마약을 집어넣고 짜고 친 경찰하고 같이 와서 불신 검문한다고 하고 너는 마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징역 아니면은 나한테 벌금 얼마를 내라 이러면서 뒷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주의해야 될 8번째는 테러인데요. 태국 남부 지역은 이제 무슬림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불교 쪽이고 민족은 중국 한족에 가까워지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무슬림에 가까워지고 말레이 계열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태국 남부 지역에서는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가끔 활동을 하는데요.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무장 테러 사태가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현지의 테러 정보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현지 무장단체가 테러를 예고했다. 이런 경우 여행 계획을 취소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 태국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은 이제 도난사고인데요. 태국의 특히 저렴한 숙소들 중에서는 종업원과 주인이 짜고서 투숙객의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지인 경찰은 항상 현지인 편을 들기 때문에 되돌려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태국의 숙소에 묵을 때는 4성급, 5성급 호텔이 아닌 이상 항상 내가 묵을 숙소의 후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도난 사건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 체크하시고 묵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 주의해야 될 10번째, 광견병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리에 개들이 많은데 다 현지 사람들이 밥도 주고 막 이렇게 길고양이처럼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같이 거리의 개들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개들 중에서 간혹 광견병에 걸린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물렸을 때 이 개를 직접 데려오지 않는 이상 광견병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광견병 주사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개들을 자극하지 마시고 밤 늦게 특히 뭐 좁은 골목길 이런 데는 잘 안 다니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혼자서 다니는 것보다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이 좋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들이 무섭다라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현지인한테 여기를 좀 지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은 다루는 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원숭이도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숭이 귀엽다고 막 쓰다듬으려고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원숭이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을 딱 무는데요. 원숭이도 광견병을 옮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숭이들 이빨을 보면 의외로 굉장히 날카롭고 크기 때문에 절대로 자극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안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국에서는 특정 인종을 향해서 경멸하는 시선을 보이거나 노려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건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폭행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이거는 관광대국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파랑이라고 부르면서 좀 우대를 해주고 같은 아시아 사람들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요즘은 한류 때문에 조금 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파랑인 외국인이 있고 아시아 사람 한국인인 제가 지나가면은 저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이 파랑한테는 뭐 마이 프렌드 이러면서 포옹하고 제가 뭐 그 가게를 여러 번 간 손님이었는데도 이런 걸 달라 그러면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곤 합니다. 또 태국 사람에 따라서는 파랑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파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셨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내면은 또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태국 사람 100명 중에서 한 명의 일부의 나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태국 분들도 보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태국을 여행을 많이 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태국 여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